B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어제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 즉 연등회가 펼쳐졌습니다. 10만 연등과 장엄 등이 종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 어린이날을 창시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상경 이사장은 유경 사업을 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지난 2008년부터 방정환재단 이사장을 맡아 재단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매해 발표해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성평등위원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는 이상경 이사장은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아 통계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경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거의 이제 끝난 오후가 됐는데 아마 저희 자리에 모신 게 뜻깊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정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그 지금 방정환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리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 어린이날 저정해서 그 이날을 정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자료를 챙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떤 변화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자,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 용어를 만든 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어린이라는 용어 자체는 네. 조선시대 문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 사용하셨다기보다는 네.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들어 올리셔서 네. 이게 일반인들이 다 어린이를 그런 이제 어른이와 마찬가지로 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캠페인하신 네.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즉 오늘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5월 1일이었다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천도교 청년회가 1921년 21년이요. 네. 5월 1일에 결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 어린이 선언을 하십니다. 아. 천도교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인 1923년부터 3년 5월 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 천도교에 국한되지 않고 네. 좀 전국적인 단위로 넓히신 분이고요. 27년 10월에 네. 5월 첫 번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네. 그래서 원래는 5월 1일을 기념해야 되는데 네. 그때 마침 28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로 됐고요. 네. 1937년 이때가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네. 1937년에 폐지가 됩니다. 아. 그러다가 46년에 5월 5일로 이제 첫 번째 일요일로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75년도에 정부에서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네. 어린이날을 자정을 했고, 네. 근데 그게 특수한 게 천도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네요. 네, 1921년이면 네.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니까 네. 1919년에 네. 2년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1운동의 열기가 사그라지고 네. 그러니까 독립은 멀어 보이고 네.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미 이제 17세 음. 때 이미 천도교에 이제 귀의를 했고, 아 17살 때 소파 네. 방정환 선생님이 네. 천도교에 이제 종교에 네. 기회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때 결혼을 하셨군요. 네. 그 전에 네, 가셨고요. 네. 이제 1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3.1운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열기가 꺼져 가니까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네. 바라봐야 되겠다. 네. 그러자면 어린이들부터 네. 시작하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천도교 하면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수훈회관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네. 네네네. 거기에 그러면 이제 천도교 같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흥 종교인데 아무래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종교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일제 그 치하의 그런 헌병들이라든지 순사들의 그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교가 네. 그런 네.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방정환 선생님은 손병희 천도교 지도자의 셋째 사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셔서 네. 이제 그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네. 하셨는데 네. 워낙 목적은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는 이제 그 앞으로 자라면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길게 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유언으로 말씀드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네. 어린이에게 10년을 네. 투자하라.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암울한 이 현 시점은 있지만 어린이를 잘 키우면 우리 네. 조선의 독립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큰 해안이 그렇죠. 있으셨군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천도교 소년회도 있지만은 불교 소년회라는 또 이 그 모임도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3년부터는 네. 전국적인 그런 행사로 가져가시고 네.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다 연합해서 네.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927년에 그 대한불교 청년회라는 단체가 아, 있는데 네. 그 조선불교 청년회를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네. 그때 또 창립했는데 시점이 거의 비슷하나요? 네, 네, 살짝 살짝 앞이시지만 뭐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네, 연합해서 하시는 거를 네.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에 국한되신 분이라고 보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때는 사실은 뭐 종교가 어떤 특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많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또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어린이 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의 우리 백성들도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좀 변화됐다 이런 자료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1922년에 어린이 선언을 하신 것은 네. 거기에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권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인권을 지켜주자. 이것은 어린이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거고 나라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말하자면 독립된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독립된 개인이 되면서 우리 민족도 하나의 독립된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은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10년 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딱 10년은 아니고요. 네. 예, 그런 뜻은 아니고 긴 시간을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시각이 이제 그 전에는 막 이제 뭐 갓난이 뭐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네. 하대했다면 네. 독립된 인격체로 네. 바라봐야 한다는 네. 그 생각이 제일 중요했던 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예. 바뀌는. 그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보니까 사셨던 그 연대를 보면은 짧은 나이에 그 세상을 이제 가셨던데 이분이 그 구연동화에 상당한 그 어떤 재질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면서 구연동화를 통해서 어린이와 함께 어울렸던 그런 내역이 있던데. 네,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잡지 하나 못 사줄 형편인, 그러니까 잡지 사줄 수 있는 형편인 그런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가정이 아주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발간하시게 네. 되면 바로 이제 그 전국 투어를 아.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연동화를 너무 잘하셨다 그러고요. 인기도 엄청 많았고 방정환 선생님이 뜨시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 아.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팬들을 가고 해요. 그렇죠. 팬덤이 아주 강하신 아. 분이었고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BTS라 그러면 아미들한테 방탄소년단? 네 아니 말 혼나겠죠. 되네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팬클을 몰고 방정환 선생이 탄생시킨 어린이. 아, 그래서 방탄소년. 소년단. 라고 저희는- BTS. 네.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미 네. 그 전에 BTS였다. 네. 야, 이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진짜 그거 모르셨죠? BTS의 선조는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분은 전국 투어도 했다는 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제 강점기였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요. 네. 책을 살 능력이 있는 가정도 아주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하시는 게 네.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잡지도 만드시고 또 필명, 그러니까 작가의 이름도 한 뭐 여러 개를 갖고 이렇게 쓰셨다는데 그게 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당시에는 인적 자원이 아주 적었기 네. 때문에 네. 혼자서 다 첫 번째 기사부터 마지막 기사까지 다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네. 좀 예의도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번역도 하고 번안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이렇게 평론도 쓰시고 시평도 쓰시고 이제 이렇게 뭐 정말 다양하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네. 그 검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저희가 이번에 전집 내면서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검열 당해서 네. 지워진 것이죠. 삭제된.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려서 전집에 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검열이 심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이 부족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정황을 이제 상상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한 필명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 분석이라는 네. 어떤 지면에 비슷한 작품이 뭐 CW로 나오고 어디에는 무기명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이건 CW가 이제 방정환이다라고 확정하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추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고 교차해서 이게 확정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0여 개 지금 찾아내서 확정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본 방정환 전집을 출간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로도 모으고 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알려지지 않는 내용도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새로 한 54편 정도가 완전히 새로 발굴된 것이고요. 목록에도 없었는데 나온 거 이런 게 54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공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목록에는 있었으나 실체가 없었던 네. 그런 것들이 한 237편 정도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작품으로 확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네. 또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방정환 정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새로 발굴된 자료, 미공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냈고 이것은 저희만의 힘은 아니고요. 네. 그 당시 간행되던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차차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출간되기 직전에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런 한국 방정환 재단을 이제 이끌고 계신 우리 이상경 이사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이 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재단하고 인연을 맺은 겁니까? 네, 저는 2006년 정도에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네. 재산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좀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까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방정환 재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몹시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래서 그러셔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증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사실 저는 은퇴 후에 뭐 작은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 같은 거를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아버님의 유업이시지만 또 저한테는 내 꿈을 확장하는 네. 저는 아주 작게 생각했는데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크고 넓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은 우리 출연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시거든요. 네. 아버님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말하자면 상록수의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에 네. 그 전에 사업하면서 벌으신 돈으로 네. 학교를 설립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죠?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고 그게 좀 마음에 이렇게 짐으로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학교는 네. 더 이상 새롭게 그러니까 더 늘려가거나 할 네. 필요가 우리나라는 사실 없잖아요. 네. 제가 다 지금 네. 학생으로 다 고등학교까지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려고 하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학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컨셉의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자녀들이 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거를 하고 하셔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이제 재산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이 다 벌어서 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아우, 정말 그 시대에 또 교육자로서 또 사회에 이렇게 환원시킨다는 네. 거는 웬만한 생각 아니면 어려울 텐데 네. 자녀분들은 거기 동의하셨나요? 예. 아. 뭐 한두 명은 조금 반대하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26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기증하시고 그때부터 재단과의 일을 아버님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이사로 일을 했고 네. 2008년도 12월 달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 이제 11년째 지금 이제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다른 또 이렇게 전문적인 또 이렇게 작업을 하나 갖고 계신 리서치에도 네. 전문가로서 네. 대표이사도 맡고 계시고. 그것은 제가 이제 1987년도에 창업한 어허. 요즘식으로 말하면 벤처 회사죠. 아하. 그러니까 창업한 회사고요. 예. 그 3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리서치하면 요즘 우리는 정치권 또 여러 네. 가지 사회 네. 문제 뭐 이런 거에 많은 이제 서베이를 하시던데 또 그런데 많이 하는데 현대 리서치의 우리 또 이상경 대표이사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사장 맡고 첫 번째 제 시그니처 사업으로 생각한 게 방정환 선생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을 할까? 아하.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생산하는 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네. 현대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그게 생각한 몇 년도 그때 나왔던 그 어린이 행복지수 2009년입니다. 네. 그걸 이상경 이사장님 뭐 처음 먼저 하셨군요. 네, 2009년도고요. 그때 신선한 그 저 리서치였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OECD 국가 비교하는 그런 네. 건데 다른 나라 OECD 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한국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네. 함께 요것을 이제 우리나라 것도 해서 네.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네.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11년째 애석하게도 우리가 주관적 만족도,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예, 그렇지. 꼴등입니다. 예? 꼴등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살로 일이 그게 또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치중해서 예.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 그 성과물인 예. 그 경제적인 여건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한 13등 해요. 네. 그리고 11등, 13등 하는데 이거는 GNP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은 네. 이제 워낙 강조를 네. 해서 한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 보건 뭐 이런 부분은 다 좋아요. 네. 다만 이 어린 행복지수. 행복지수만 네. 낮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지수 강한 나라 하면은 뭐 부탄 뭐 이런 데 여기는 한데 부탄은 안 들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은 좀 상황은 그렇고 근데 이 행복지수에 어린이 행복지수라면 우리 어른들의 행복지수는 또 항목이 틀릴 텐데 네. 어떤 거를 주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나요? 질문하냐면 예. 행복 지수 그 자체는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네. 조사하고요. 지금 낮다는 것은 주관적 만족도가 낮다는 아. 뜻입니다. 주관적 행복도가
그것은 이제 지금 생활에 만족하느냐 행복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어른들도 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도 지난 11년간 아주 그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 그럼 어린이 행복 지수라는 거는 아무래도 가정 환경, 네. 뭐 부모님 이런 거 연관될 텐데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당시 조사할 때 네. 행복 지수가 낮던가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좀 길게 하고 스마트폰 게임도 오래 하고 뭐 인터넷 게임도 오래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좋게 나타나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아주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식사를 몇 번 하는가 네. 일주일에 네.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떠오르는 사람 중에 부모가 몇 번째로 네. 떠오르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근무 시간이 길고 네. 사회활동이 긴 시간을 하시기 때문에 애정이 없는 거는 아니나 여건상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과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적 성장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뤘다면 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부모와 자녀 또 노인 다 이제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 어느 계층이든 네. 이런 것을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조사를 했고 최근 들어 아니,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상황이 2, 3년 동안 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거기다 인식도가 조금 변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조사한 거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5월에 발표하는데요. 네. 2019년도 조사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정리가 네.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아하.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는 좀 올라갔어요. 네.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2009년에 그 시기보다는 점수 자체는 올라갔는데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때 이 하위권이라는 건 OECD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 선진국 중에서 네. 하위권이라는 네. 뜻입니다. 예. 자, 우리 어린이날 저도 이제 뭐 어린이날 저도 자녀를 이제 기르고 이제 얘들은 이제 다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뭐 1년에 한 번 어린이날만큼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루만 좀 잘 놀아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실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역시 그 가정 환경 내에서 자기가 자기 전에 부모님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외식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항목들이 좀 보면은 좀 나타나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한 8,000명 정도 조사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대량으로 조사할 때는 그 인덱스, 그러니까 지표가 되는 어떤 문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런데 그 변수를 옆에다 두고 이 학생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랬을 때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로 또 컴백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이런 그게 떠오르게 하려면 평소에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떠오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오래오래 매일매일 그런 삶 속에서 그 시간들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5일 뭐 시간이 다 됐지만 또 5월 6일 내일도 이제 연휴니까 네. 정말 이게 혹시라도 오늘 뭐 업무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또 가까운 유원지라든지 또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10살부터 12살 때 부모님과의 맺었던 추억이 오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이사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딸이 결혼해서 네. 손자 2명을 낳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손자는 지금 8살, 3살 가장 예쁠 때겠네요. 네, 엄청 예쁩니다. 그 이번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사실은 부모님보다는 할머니가 더 전화해서 용돈도 챙겨드리고 네. 예. 그 따님께서 이제 그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거는 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 네.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네. 대신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친정 아버지하고 네. 친정 어머니께서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저도 잘 못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자식이라는 거는 늘 뭐 더 못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자, 우리 방정환 재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1년에 어떤 큰 행사 있고 네. 또 중간중간에 뭐 지원도 하는 그런 네. 사업도 있던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장학 사업이 이제 예.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네. 장학금을 1년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제 오호. 지급하고 있고요. 중고 대학생들을 중고대학생들. 대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만 작업해서 네.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각 지역에서 하는 아동센터. 네, 지역 아동센터가 전국에 한 3,000개, 4,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네. 절대적인 보호를 네. 학교 후 방과 네, 후에 못 방과 받는다는 후에. 거고, 방과 후에 그 지역 아동센터에 네. 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즘 시대를 특징으로 한마디로 지식 정보 사회라고 네. 하는데, 지식 정보 사회라는 것은 본인이 지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은 책을 읽는 거를 통해서만 자기한테 체득이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 500권씩 책을 도서관, 네. 작은 물견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G CNS라고 네. 기업의 후원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받고, 하고 있고요. 장학금은 웰컴 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이제 이런 뭐 축구, 네. 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생각하는 축구 교과서, 생각하는 야구 교과서, 네. 뭐 이런 책을 발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방정환 선생님의 그 높은 뜻을 요즘 언어로 바꿔서 네.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쓰기, 네. 다세스 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 쓰기. 예.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네. 다시 현대화하는 건데,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1등상이 휘경이와 꼬마지인데, 네. 이건 시골지와 서울지 스토리 아하. 아시죠? 네네네. 그 이야기를 토대로 네. 새롭게 현대화한 작품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젊은 작가, 예. 생애 처음 네. 출간하는 네. 본인의 책이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는 네. 그런 이제 기쁨을 같이 누렸는데, 그런 일 또는 연구하는 일. 네.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서, 네. 사실 전집도 연구를 한 4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집을 만들기 시작해서 또 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뭐 도합 한 8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을 제대로 잘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거, 다시 현대화하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이제 유업도 챙기면서 또 방정환 선생님을 새롭게 또 알려주는 네. 그런 일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그림 전시회도 했는데 제목이 들어봐 그려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사업들이라든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작은 도서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몇 개나 좀 만들었죠? 100군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할 거고요. 네. 1년에 한 10개 이상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지금 하는 게 어린이 선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922년 어린이 선언과 네. 지금 2019년이라면 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선언문을 다시 써봐라. 네. 이런 공모전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를 하시면 네. 어린이들이 직접 쓴 어린이 선언물, 네. 그래서 현대적인 2019년도의 어린이 선언을 이제 다시 밝혀서, 옛날에 거는 뭐 결혼시키지 마라, 네. 뭐 혼인시키지 마라, 네. 일시키지 마라, 그런데 이건 우리 요즘엔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린이 선언을 어린이 손으로 쓰게 하는 그런 공모전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네. 전개되고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단에 또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원봉사 같은 거 하려면 또 그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네.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기업들이 후원도 네. 그 좋은 아이 있으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 때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해주냐 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름길이 분명히 정해진 것 같고 뭐 저희도 그런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이 재단이 그런 어떤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이 어린이 선언 97주년 이제 네. 이 부분인데 네. 그 우리가 좀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에서 어린이를 좀 관리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 또 어린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좀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 뭐 작은 재단이 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른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이제 행복지수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아갈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라는 뜻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거에 화답하는 그런 정책이나 어른들의 노력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 정부 관련한 그 어떤 중부처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이사장님이 의견을 좀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저희가 노력한 거는 절대 아닌데 네.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뭐 논란이 심해서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어린이 입장에서만 네. 본다면 그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축소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다. 아. 저도 사업가라서 사실 저도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을 좀 네.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게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좀 더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근무 시간 단축시키는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고 우리 애들에게 가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 시간이 다른 데로 간다면 오히려 이거를 기획했고 정책에 반영했던 분들의 실망이 클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한번. 일단 저희가 네.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보단 조금 짧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고 있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기업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단지 그 노동 시간, 근로 시간을 줄인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그런 게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사장으로서는 모순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 네, 그게 이해갑니다. 필요하고요. 네. 뭐 노인 자살률, 뭐 성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이렇게 높은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어린이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모든 연령계층이 다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부에게만 의지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4단계 국가이고 그에 걸맞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BBS 뉴스와 사람들 그 한국 방정환 재단의 이상경 이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정리가 됐네요. 네. 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회도 끝났고 또 내일이 연휴입니다. 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좀 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줬으면 합니다. 뭐 그래야만이 우리 청소년들도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리는 그런 희망을 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